자, 저희 6장 좀 들어가 볼게요. 자, 6장은 이제 상품을 등록하고 조회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근데 계속 제가 설명했듯이 저희가 이제 웹 프로그램 할 때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몇 주 지나오면서 이제 보셨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웹 프로그램의 제일 어려운 점이 처음에 내가 프로젝트 만들어서 런할 때 얘가 런이 뜨냐? 이게 제일 힘든 거고, 런 띄운 다음에 뭐예요? 첫 번째 읽지 못하는 화면이 있다가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찍는 게 첫 번째 고비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해결했고,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컨트롤러 같은 거 이제 만들고, 뷰라는 거 만들어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컨트롤러 타고 들어와서 이제 뷰 보여주는 것까지 하던 게 두 번째 어려운 점. 왜냐면 이제 나름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컨트롤러의 규칙이라든지, 뭐, 겟 매핑이라든지, 뭐, 포스트 매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뷰 단위가는 그 규칙, 그걸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고비가 뭐냐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걸기 시작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또 고비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고비 넘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그죠?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스프링 시큐리티를 쓰다 보니까, 저번에 뭐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보통 혼자 스프링 시큐리티 걸면 못 벗어나거든요. 로그인을 못하고 막 여러 가지 설정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프링 시큐리티를 통해서 로그인하는 것까지가 또 한 번에 아주 큰 고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비가 뭐냐면 이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제 인증을 받은 후에 뭐예요? 페이지에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권한별로 이제 페이지 접근하는 그것까지를 하면 사실은 스프링은 끝이에요. 제 느낌에는 그렇게까지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에 그냥 페이지 가서 CRUD하고 뭐 페이징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인터넷 보면 다 있는 내용들이고요. 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어쨌건 DB 연동하고 시큐리티 걸고 이제 페이지 들어오고 요게 사실은 제일 복잡한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나오는 파트가 이제 상품 등록 및 조회하기예요. 이거는 그냥 정말 제일 간단한 CRUD예요. 근데 여기에 약간 어려운 점이 하나 있으면 이제 요 장에서 파일 업로드를 배웁니다. 자, 파일 업로드를 배우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파일 업로드는 일반적인 데이터 업로드하고 별개로 처리를 해요. 얘네를 한 방에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도 다르고 아예 별개예요. 그러니까 그냥 파일은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기능을 이제 하나 더 하는 건데 그거까지 정말 그거까지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영역 만들어 놓고 뭐 드래그 앤 드롭으로 뭐 파일을 업로딩 한다. 이런 거는 그냥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게시판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예요? 뭐 Q&A를 만들든지 이거 다 똑같은 게시판 틀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고 뭐예요? 뭐 댓글을 단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그 틀을 벗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는 아직 뭐 챕터로 따지면 많이 남긴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배우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응용이고 활용만 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1주 차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거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기말 여러분 프로젝트 준비하고 계신데 이제 그거 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문제될 만한 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미 저희 뭐 연관관계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설명드렸고 했기 때문에 예, 천천히 좀 잘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6장 조금만 진행하고요. 오늘은 조금 할 것 같고 아마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파일 업로드 하는 기능을 할 건데 파일 업로드도 이게 딱 정해진 거예요. 파일 업로드는 이제 파일 업로드는 딱 두 종류예요. 그냥 한 곳에다 다 모을 거냐 날짜별로 나눠서 모을 거냐 딱 그거예요.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내가 인터넷에서 골랐는데 날짜별로 쪼개는 애를 본 사람은 평생 쪼개는 걸로 가고요. 그냥 하나에다가 묶는 사람은 평생 하나로 갑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일 업로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 우리가 웹사이트에다가 뭔가 업로드를 서버라는 걸로 업로드를 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어디서만 해요? 서버 안에서만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루트는 뭐예요? 우리가 정해진 그 위치가 루트로 해서 파일을 갖다 놓아도 그거와 연관된 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6장에서 꼭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서버가 있을 때 서버 내부에 있는 다른 폴더하고 얘하고 연동하는 법을 좀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뭘 해요? 굉장히 큰 파일을 보통 DB에다 넣어도 돼요. 영상도 DB에다 넣어도 되고 뭐 이미지도 넣어도 되는데 파일이 크면 DB가 너무 버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DB에다가 뭐 하냐면 얘가 있는 위치만 알려주고 실제 파일은 따로 디렉토리 관리를 하는 게 대부분의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익히는 건 그걸 어떻게 할 거고 그걸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윈도우에서 쓰고 있지만 나중에 가면 얘가 어떻게 해요? 리눅스나 뭐 이런 다른 파일 시스템을 쓸 때 디렉토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요게 사실은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이거 하시면서 좀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상품 등록 및 수정 기능을 이제 구현하면서 스프링 데이터 JPA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학습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 있는 쿼리 DSL이라는 거 이용해서요. 저희는 등록된 상품에 대해서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조회를 하는 방법들. 사실은 쿼리 DSL을 안 써도 돼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애들 쓰거나 아니면 나는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옛날에 있는 네이티브 쓰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요번에 저 캡스톤 하면서 학생들 하는 거 보면서 했는데, 여러분이 JPA를 쓰는데, JPA를 잘 모르면서 막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쿼리를 막 만들어서 쓰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실제 DB에 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쿼리를 날릴 줄 알아야 돼, 일단.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이 JPA로 뭘 하겠다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막 특히 그 JPQL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저희 그 객체 엔티티 이름 가지고 접근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막 섞여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테이블명인지 엔티티의 컬럼명인지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쿼리로 날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거를 JPQL로 날릴 수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그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셔야 돼요. 병행을 하셔서 어느 정도 익히신 다음에 이제 이 JPA로 접근을 해서야지 그냥 무작정 JPA 쉽다고 어디 책에서 긁어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나갑니다. 지금 막 그 우리 취업한 친구들 가끔 막 전화 와서 이거 뭐예요 막 이러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덤비면 진짜 얘네들은 정말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요거 쿼리 DS를 잘 쓰면 이거 정말 최고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어려운 쿼리를 그냥 자바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방법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공부를 좀 따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상품 등록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상품은 이미 존재를 할 거고요. 이렇게 아이템이라는 존재를 할 거고, 저희는 뭐 할 거냐면, 이미지도 같이 붙일 거예요. 상품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나는 이제 DB 설계를 할 건데, 상품은 하나예요. 제품 하나에 이미지를 몇 개 쓸 거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미지 하나 쓰나요? N개 쓰나요? 여러분들 상품 이미지 보통 몇 개 써요? 한 개 써요? 여러 개 써요? 물론 정하기 나름이에요. 정하기 나름인데 여러 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대 다로 처리가 될 거예요. 1대 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뭐예요? PK가 이쪽에 뭐로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FK로 들어가야 얘가 관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거에 의하면 얘는 요걸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요거를 연관하려면 우린 여기에다 뭘 만들어야 돼요?
이런 A에 대한 뭘 만들어야 리스트를 만들어야 이게 접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얘가 주인일 거고 맵드바이는 여기 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책 보고 베끼면 얘 왜 맵드바이를 붙여야 되고 얘 왜 뭐 해야 되는지 막 헷갈려요. 그죠? 조인 건데 근데 조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접근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고 이 테이블을 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엔티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저희가 미리 하나 보시면 얘 두 개를 이용해서 뭘 만들 거냐면 이 뒤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이 페이지를 만들 건데 위에 보시면 기본적인 정보를 받아와요. 상품의 상세 정보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사용자가 만드는 거랑 똑같은 애들이 이건 그냥 필드 만들어 주시고 복구하면 돼요. 그리고 이 아래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애를 이렇게 만들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이미지 개수를 받을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고정으로 해놓고 5개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 폼은 좋은 폼은 아니에요. 다이나믹하게 하는 게 맞는데 얘는 그냥 무조건 고정으로 이제 넣도록 하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는 뭐예요? 아이템이라는 테이블이 관리하는 거고 요거는 누가 관리해요? 아이템 이미지가 관리해요. 그래서 얘가 등록이 되고 그 아이디를 통해서 여기가 연관이 돼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 먼저 저장하고 그 다음에 얘가 저장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 저장하고 얘 하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등록이 되고 얘는 등록이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두 개의 동작은 한 세트로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트랜잭션이에요. 그죠? 안 되면 롤백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트랜잭션이라는 걸 걸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게 골뱅이 트랜잭션 이렇게 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애들을 한 단위로 처리해야 될 거냐, 요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다 배우신 거예요. 옛날에 DB 시간에. 자, 그래서 아이템이 있고 아이템 이미지를 이렇게 관리를 할 거고요. 이 중에 요 맨 밑에 보시면 이런 컬럼을 하나 놓은 다음에 대표 이미지 여부를 관리할 거예요. 이미지가 여러 개가 등장할 건데 여기에 yes라고 붙은 애가 있으면 걔는 메인 페이지에서 이제 딱 보여지는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준비를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를 저희가 뭐 할 거예요? 이제 등록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요거까지만 한번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애가 이름이 뭐냐면 얘 이름이 아이템 이미지네요. 아이템 이미지. 자, 그러면 제가 어디다 만들 건지 고민해야 돼요. 아이템 이미지를 별개로 할 건지 아니면 이 아이템에 들어가는 애니까 이 아이템 밑에다 만들 건지 이걸 고민하는데 얘랑 같이 하면 좋겠죠. 한 세트로 가니까 엔티티에다가 new 클래스 하고 이름은 아이템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얘는 저희가 아까 했듯이 어떻게 해요? extend base entity라고 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여줄 거고요. 얘가 이제 엔티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엔티티 중에 아무 놈이나 하나 찍어가지고 그죠? 아무 놈이나 하나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엔티티의 동작을 쫙 긁어 올 거예요. 그죠? 우리 요거 all args 컨스트럭터는 안 당겨오겠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기본 생성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요거까지만 당겨서 우리 뭐 아이템 이미지 어디 갔죠? 너무 많이 올라와서 사라졌. 여기 있다 여기. 자, 얘에다가 얘를 이렇게 갖다 붙일 거고요. 내가 붙이고 나서 아이디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우리가 다시 여기 가서 여기에 아이디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긁어가지고
사실 롱까지 긁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대신 얘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쪽이 뭐예요? 아이템이고 언더바 이미지고 그리고 아이디 이렇게 규칙을 줘요. 명령 규칙도 딱 정해진 거예요. 단어들마다 이렇게 언더바 넣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뭐 할 거냐면 프라이빗하게 스트링으로 이미지에 대한 네임을 줄 거고요. 프라이빗하게 스트링으로 오리진 네임을 줄 거예요. 이 오리진 네임이라는 애는 뭐냐면 여기 먼저 오리진 이미지 네임이라고 되네요. 이미지 네임. 저희가 파일을 다룰 건데 파일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얘를 어떤 특정한 디렉토리에다가 얘를 옮기잖아요. 파일을 자꾸 옮기다 보면 이름이 겹칠 때가 있어요. 이름이 겹치면 저희가 파일 처리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덮어 써버리거나 아니면 뒤에다가 인덱스를 이렇게 붙이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파일에 이름이 막 바뀌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막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얘를 날짜별로 다른 디렉토리에다 만들던지 아니면 얘를 만들 때 여기에 있는 뭐 얘가 a.txt면 a.txt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있는 a를 되게 이렇게 겹치지 않을 만큼 복잡한 이름으로 만들어줘요. 보통 우리가 UUID라는 걸 이용해서 만드는데 그거나 아니면 시간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그 웬만하면 안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기다가 파일을 만들어 놔요. 근데 실제로 여기다 넣을 때는 굉장히 그런 복잡하고 긴 이름을 넣지만 내가 다운로드 받을 땐 어때요? 원래 이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원래 이름이 오리진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요 이름 여기서 진짜 파일 관리에 사용될 이름이 여기 있는 이미지 네임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이빗하게 스트링으로 저희가 이미지 URL이라고 해서 이미지 주소를 관리할 거고요. 프라이빗하게 스트링으로 표현할 때 그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표현할 때 이미지를 보일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필드를 하나 만들게요. 보통은 필드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어는 캐릭터로 만들든지 아니면 불리언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그냥 스트링으로 해서 yes, no로 이제 관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대표 이미지로 사용할지 말지 뭐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 여기에 얘 이제 보시면 얘 위에 보시면 지금 이미지 네임이나 이미지 뭐 오리진 이미지 네임이나 이미지 URL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아이템 아이디 요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여기에 있는 애를 여기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 private라고 만들 거고 저 아까 전에 있던 저기에 있는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아이템이잖아요. 이걸 아이템이라고 만들겠죠? 기억나시죠? 자, 근데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이템과 여기 있는 아이템 이미지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얘가 여러 개예요? 얘가 여러 개예요? 지금 여기 있는 아이템 이미지가 여러 개죠? 그러니까 얘가 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골뱅이 뭐예요? 맨이 to 원 관계가 될 거고요. 얘는 우리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패치 넣는데 패치 관계는 레이즈로 넣으라고 했죠? 일단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join 걸 건데 join 컬럼의 네임을 뭐로 잡아요? 저기 있는 아이템의 아이디를 join하는 컬럼으로 만들어줘야
우리한테 제가 포린키로 잡히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거?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이 저 키 잡는 것까지 일단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더 넣고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여기 저희 요 책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요런 애가 있어요. 뭐 할 거냐면 이미지를 업데이트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지를 변경하고 싶을 때 여기 있는 오리진 네임하고 이미지 네임하고 이미지 URL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애로. 원래 뭐 셋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객체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바꿔주면 얘가 어떻게 해요? 이거 자체가 이제 바뀌는 거라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싶은데 요렇게 만들어서 해야 된대요. 근데 언뜻 봐도 일일이 타이핑 치기 귀찮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Alt Shift S 해가지고요. 여기 생성자 만들던 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생성자 만들도록 열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필드 이렇게 두 개 하고 yes, no도 필요 없겠죠. 요 세 개만 체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generate라고 하면 일단 코드는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로 만들면 돼요? 아까 했듯이 void update image 뭐 이렇게 작업하고 슈퍼는 지우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애를 이거 지금 저희 PPT가 어디 갔냐? PPT가 사라졌네요. 잠깐만요. 제가 닫아버렸나 보네요. 자, 여기 봤더니, 업데이트 아이템 이미지네요. 업데이트 아이템 이미지고, 위치가, 저희는 잘 기억하지만, 얘는 책에서는 오리진 네임이 제일 앞에 나오니까, 이것만 하나 바꿔줄게요. 자, 그래서 저희는, 업데이트 아이템 이미지고요. 맨 앞에 요 오리진 네임이 오도록 요것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내부의 코드는 안 바꿔도 돼요, 그죠? 왜냐면 그냥 인터페이스 모양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책에 있는 부분 중에 저거까지 이제 마무리한 걸로 그렇게 할게요. 사실 좀 더 나갔어야 되는데 아까 컴퓨터가 꺼지는 바람에 저희가 몇 가지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나머지 보강해서 그렇게 추가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여기 상태까지 저장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